아시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지도 벌써 몇 년이 흘렀다. 생애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떠났을 때 나는 20대 후반이었다. 그때 필사적으로 매달려온 일이 잘 풀려 그럭저럭 한평생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맨션도 샀고 결혼도 했다. 이탈리아제 정장, 에메랄드 반지, 주말엔 테니스, 겨울엔 스키, 마음껏 책도 사볼 수 있는 생활. 그럼에도 나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바라는 것은 뭐든지 손에 넣을 수 있었음에도, 꿈꿔왔던 생활이 현실이 되었음에도 항상 나는 불안했다. 그리고 초조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계기로 아시아 곳곳을 혼자서 여행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작은 배낭을 메고 떠난 곳에서 버스를 타고 시장통을 어슬렁 돌아다니고 화장실과 샤워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싸구려 여인숙에 묵으며 약한 체력의 나는 누구의 도움도 빌리지 않고 젠걸음으로 걸을 수 있는 무게만큼만 배낭 안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만을 넣어 다녔다. 갈아입을 옷이 가득 든 커다란 트렁크를 질질 끌고 다녔던 이전의 여행들과 비교하면 참으로 간소한 여행이었다. 이 간소한 여행의 기본은 하나. 있으면 좋을 텐데 라고 여겨지는 물건은 대개 없어도 괜찮은 것들이기에 남겨두고 가는 것. 이것과 저것 둘 중 어느 걸로 할까라고 망설일 때는 둘 다 필요 없는 것이다. 하지만 여행하는 중에도 물건은 늘어나기 마련이다. 아, 이거 예쁘다. 하나쯤 더 사도 괜찮을 거야 라고 방심하다가는 아차하는 순간에 짐이 불어난다. 그 대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 한 개, 옷 한 벌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감촉이 좋은 무명은 허리에 두르면 스커트로, 추울 때 어깨에 걸치면 숄로, 적당히 접어 목에 감으면 스카프로, 넓게 펼치면 담요 대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었다. 게다가 시장에서 야채와 과일을 샀을 때 그것을 담는 보자기로 사용되기도 했다. 나는 여행을 하며 이전에 내가 고생 끝에 손에 넣었던 물건들 대부분이 사실 없어도 괜찮은 물건들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여러 번에 걸쳐 되풀이된 아시아 여행은 이전의 내 생활을 되돌아보게 해주었다. 지금 우리 집엔 몇 종류의 세제가 있을까? 새삼스레 한데 모아놓고 보면 그 적지 않은 수에 놀라게 될지도 모른다. 내가 세제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 것도 역시 아시아를 여행할 때부터였다.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떠난 곳은 필리핀이었는데 그때의 여행 준비는 무척 고생스러웠다. 샴푸와 린스, 화장을 지우기 위한 세안폼, 몸을 씻는 비누, 속옷과 갈아입을 옷을 세탁할 때 필요한 세제뿐 아니라 다 떨어질 때를 대비한 여분까지. 이렇게 세제가 가득 들어있는 배낭은 역시나 무거웠다. 너무 무거워서 걸을 수가 없다 보니 어떻게든 짐을 줄여야만 했다. 고민에 빠져있던 내가 결국 선택한 것은 목욕탕에서 사용하는 새하얀 비누였다. 무향료, 무착색, 순수 비누 성분 99%의 목욕 비누. 어느 곳에서든 쉽게 구할 수 있는 바로 그 비누 말이다. 선크림을 씻어내기 위한 클렌징 크림은 건조함을 막기 위해 가져간 올리브 오일을 대용으로 썼고 하얀 비누 하나로 얼굴도 몸도 머리를 감을 때도 비누 거품을 내서 그것으로 감았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다. 옷가지도 비누로 쓱쓱 문질러 세탁하고 설거지할 때 씻기의 기름때 역시 비누로 쉽게 제거할 수 있었다. 이렇게 아시아 여행을 반복하는 동안 하얀 비누 하나면 열흘에서 2주 동안도 거뜬히 버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한결 가벼워진 배낭을 등에 맨 나는 어디든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었다. 비누 한 개로 가뿐해질 수 있는 기분 좋은 비누 생활을 그렇게 여행을 하며 터득하게 된 뒤로 나는 집안에 있는 세제들도 하나하나 줄여가며 일상생활에도 적용하게 되었다. 또 줄어드는 세제만큼 기분이 산뜻해지고 가벼워짐은 물론
자연보호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더 기분이 좋았다. 네팔 친구의 집에 들렀을 때였다. 주방에 식기 선반이 없고 접시 하나, 스프 그릇 몇 개가 식기의 전부였다. 손님인 나를 대접하기 위해 스푼도 내왔지만 식사 때마다 메뉴는 바뀌어도 식기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네팔에서는 기본적으로 접시는 식구수에 맞게 여기에 찻잔 몇 개가 보태진다면 최소한의 식기가 갖춰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니 특별히 식기 선반 같은 것이 필요 없는 것이다. 그저 사용하는 냄비나 도구들을 활짝 열린 선반에 깨끗하게 정리해두는 것이 네팔식 식기 수납법이었다. 네팔뿐 아니라 아시아의 어느 나라를 둘러봐도 간소한 식기 수납에 관해서만큼은 비슷한 느낌을 받았고 이런 작은 부분에서도 심플한 생활의 요령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렇게 아시아 여행을 통해 특히 수납 습관에 대해 알게 되면서 내 자신의 스타일과 생활 방식 또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었다. 심플한 생활을 추구하지만 살다 보면 무심코 충동 구매를 하고 싶어질 때가 있다. 나는 그럴 때마다 검소하고 물건이 적어 깔끔하게 정리된 네팔과 인도, 태국의 주방 선반을 떠올려 보고는 한다. 아시아에서 만났던 친구들의 집엔 대부분 냉장고가 없었다. 있다 해도 하루에 6시간밖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거나 언제 정전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냉장고라기보다는 차라리 쌀과 향신료 보관 창고라고 부르는 게 더 어울릴 만한 이름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냉장고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도 누구도 불평을 늘어놓기는커녕 전혀 곤란해하지 않았다. 아무리 시골이라도 시장에는 매일 신선한 야채와 고기, 생선이 나오기 때문에 사재기에서 사둔 며칠 지난 음식 재료를 사용하기보단 퇴근길에 시장에 잠깐 들러 매일매일 신선한 음식 재료를 사와서 신선한 재료로 먹을 만큼 그때그때 요리해 먹는 생활. 이것이 내가 여행지에서 보았던 냉장고 없는 아시아인들의 식생활이었다. 이렇게 계획 있는 식생활은 참 합리적이다. 바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더욱 최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도시에서는 밭에서 방금 따온 맛있는 야채나 어제 어느 바다에서 헤엄쳐 다녔을지 모르는 생선, 처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고기 등은 필연적으로 단념하게 되는 현실이다. 신선한 음식 재료는 그 자체만으로 성찬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을 보면 냉장고가 필요 없는 아시아의 식생활은 오히려 사치스럽고 풍요로움을 누리는 식생활이 아닐까. 이런 걸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냉장고가 없인 하루도 살 수 없을 정도의 가난한 식생활이지만 아시아에서 배워온 식생활의 풍요로움을 잊지 않기 위해 나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무농약 야채 등의 음식 재료를 배달시키기도 일부러 종종 양을 줄여 주문해 보기도 한다. 또 조금만 걸어 나가면 있는 시장의 생선 가게와 자연식품 가게도 이용한다. 이것이 내가 아시아의 풍요로운 식생활을 잊지 않기 위한 나의 환경에 맞춘 내 나름대로의 작은 수단이다. 나는 대체로 옷을 마지막까지 활용한다. 이 방법 또한 아시아 여행 중 필요에 의해 실천하게 된 생활 습관 중 하나이다. 네팔에 갔을 때였다.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청바지 무릎에 큰 구멍이 뚫렸었다. 새 청바지를 사게 된다면 무릎에 난 구멍 외엔 전혀 문제가 없는 현재 가지고 있는 청바지의 처리가 곤란하다 싶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천으로 수선을 하기로 했다. 작은 구멍 하나 때문에 일부러 천을 살 수도 없었기에 나는 스커트를 대신해서 두르고 다니던 면의 가장자리를 살짝 잘라내어 청바지를 기웠다. 그렇게 구멍이 나 있던 청바지 무릎에 선명한 색의 이국적 패치를 만들어 구멍을 메워주었고 이런 네팔에서의 경험으로 인도에 머물렀을 땐 끊어진 고무조리를 낡은 티셔츠로 수선한 적도 있었다. 또 나는 여행 중엔
티셔츠 두어 장으로 버티고는 하는데 흰색 티셔츠가 점점 노래져 가고 어깨 부분이 닳아갈 때 새 티셔츠의 구입은 여행 중에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즐거운 이벤트가 되어준다. 하지만 새 것을 구입하기 전에는 달아해진 티셔츠를 활용해서 소품을 싸는 보자기로 행주 대용으로 사용하고는 한다. 고도 성장기에 소비 예찬 시대에서 나고 자라 마지막까지 물건을 사랑하며 끝까지 사용하는 지혜를 제대로 익히지 못했던 내게 여행은 새 것을 사기 전에 기존의 것을 끝까지 알뜰하게 사용하고 처분한다는 사고방식을 갖게 해준 계기가 되어주었다. 나는 사실 쇼핑을 무척이나 좋아한다. 하지만 여행 중엔 선물 따윈 사지 않는다. 해외여행을 하는 횟수가 잦아지면서 나의 짐의 부피는 점점 줄어들었다. 그렇지만 애써 짐을 줄인다 해도 현지에서 구입하는 선물로 인해 짐이 늘어나 버릴 수 있음은 물론 잡다한 생각들을 잊고 한가롭게 여유를 즐겨야 할 시간에 선물을 골라보는 일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선물을 사지 않는 것이다. 사실 여행을 한다고 꼭 뭔가를 구입할 필요는 없다. 여행지에서 생필품을 구입하고 받은 영수증, 버스 티켓, 기차 예약 확인서, 파인애플 주스가 담겨있던 종이팩, 포장지들도 홀로 여행을 할 때 나를 위한 충분히 좋은 선물이 되어주기 때문이다. 물론 여행을 하다 보면 무척이나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할 때도 있다. 하지만 마음에 든다 해서 모든 것을 빠짐없이 챙기고 다닐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나 역시 좋아하는 것은 반드시 곁에 두고 싶어 했던 시절도 내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분수에 맞지 않게 사치를 즐기고 싶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좋아하는 모든 것을 곁에 두려 애쓰지 않는다. 그런 이유로 아시아 여행지 곳곳에도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놓고 왔다. 대신 태국 여관에 있던 멋스러운 선풍기, 말레이시아에서 망고스틴을 팔던 아주머니의 미소 띤 얼굴, 남인도 케라라의 석양 등 가져올 수 없는 것도 마음만 먹으면 사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것도 진실로 마음에 들어했던 것들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절로 훈훈한 기분이 든다는 것. 여행하면서 나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아시아의 특징 중 하나는 청소기가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말레이시아의 시골에 머물렀을 때 텔레비전과 비디오, 컴퓨터까지 갖춰둔 집에서도 청소기는 보이지 않았다. 열대 아시아에선 끈적한 공기와 적당한 습도 덕분에 먼지가 잘 일지 않는다. 그렇기에 마루에 쌓인 쓰레기와 먼지는 가벼운 비로 쓱쓱 쓸어내면 끝인 것이다. 내가 아시아 여행 중 느낀 것은 대체로 모두가 음식은 중요히 여기지만 청소는 적당히 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남인도의 주방. 마루엔 작은 쓰레기가 가득, 천장은 그을렸고 거미집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그럼에도 부뚜막엔 항상 불이 꺼지지 않았고 냄비 안에선 맛있는 밥이 완성되어 갔다. 모두들 식사 전엔 깨끗하게 손을 씻고 식사 후에도 손을 씻고 내친김에 세심하게 양치질까지 하는 모습이었다. 다음날 가보아도 그 다음날 가보아도 여전히 마루 위 쓰레기는 그대로였다. 냉장고 옆에 낮은 침대가 놓여 있었고 그곳에서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는데 밤에는 그 주방이 일하는 남자들의 침실이 되어주었다. 그곳에 고참인 듯 보이는 아저씨가 조용히 신에게 분향을 하고 있었는데 청소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하지 않더라도 신에게 올리는 인사는 매일 아침과 밤에 빼놓지 않고 있었다. 매일 청소를 하지 않음에도 그곳은 신기하게도 언제나 활기찬 모습으로 살아가는 쾌적한 공간으로 느껴졌다. 다른 일도 그렇지만 특히 청소에 대해서만큼은 나는 편안한 아시아 여행에서 터득한 적당히 하는 청소, 이 방식을 사용한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번쩍거림에 얽매여 사는 것을 포기했다.
내가 번쩍거림을 포기하자 편안함이 찾아들었다. 깨끗하게 청소하는 작업 자체는 무척 기분 좋은 일이지만 번쩍번쩍 빛이 나는 청결한 상태는 그다지 오래 지속되지 않기에 번쩍거림을 목표로 하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마련이다. 집안에서 거슬리는 지저분함을 발견했을 때 비누와 더운 물을 사용해 대충 깔끔하게 닦아내는 정도의 간단한 청소만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이다. 이것이 내가 하고 있는 아시아식 편안한 청소 요령이다. 아시아 곳곳을 여행하며 실로 다양한 사람들을 보아왔다. 레스토랑에서 열심히 일해서 드디어 오토바이를 샀다고 눈을 반짝이며 오토바이를 보여주었던 청년. 결혼해서 집을 샀으니 다음엔 차를 사겠노라 기뻐하며 말하던 주부도 있었다. 또 운전사를 대동하고 드라이브를 나가는 부자들의 차. 외국인 관광객이 탄 버스가 달리는 도로를 아이들이 물을 깃기 위해 맨발로 내달리는 모습도 보았다. 그 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사람들이 돈을 벌어 집을 사고 여러 물건을 사 모으고 차를 소유해 오면서 풍요롭게 산다는 것이 진정으로 풍요롭다고 할 수 있는 걸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일까? 그리고 이 생각은 나아가 차 없이 사는 삶 또한 떠올려 보게 되는 계기가 되어 주었다. 사실 내가 설마 차 없는 생활을 하게 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었다. 하지만 여행 중 떠올리게 된 차 없는 삶에 대해 나는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으며 여러 차례 남편과의 의논 끝에 차 없는 생활을 선택했다. 물론 차가 있으면 아이가 아플 때 편할 거라는 생각, 차가 없으면 예전만큼의 편의사항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했다. 하지만 도심에 살고 있기에 집을 나오면 곧바로 택시를 잡아 탈 수도 있고 주차 공간을 찾는 것 또한 매번 쉽지 않았기에 편리하지 않은 도구라면 굳이 돈을 들여 장만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다. 또 우리가 얼마만큼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았다. 소극적인 사고방식인지는 모르겠지만 나 한 사람이 차를 소유하지 않는 것만으로 대기는 지금 상태보다 악화될 일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다.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 아마 나는 줄곧 모른 채 살아왔던 것 같다. 100점짜리 시험지, 좋은 성적, 모두에게 칭찬받는 학교 생활, 돈이 되는 많은 일을 하며 풍족한 생활을 하면서도 행복하지는 않았으니까. 내가 원한 생활이 아니었기에 늘 불만과 뭔지 모를 불안감을 품은 채 어찌하면 좋을지 고민하며 그저 하루하루를 필사적으로 살았던 것만 같다. 그러던 중 내 삶의 변화의 계기를 주었던 것이 홀로 떠났던 아시아 여행이었다. 아시아 곳곳을 누비고 다니던 내 모습이야말로 진정으로 내가 원하던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곳에서 원하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한다. 아시아 곳곳에서 익힌 심플한 생활술들을 일상 속에서 나는 조금씩 실천해 나가고 있다. 나는 그것을 아시아 라이프 스타일이라 부른다. 아시아의 각지를 여행하며 하나씩 습득했던 삶의 지혜를 안고 심플한 삶을 살면서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고 싶다. 또 나의 이 작은 경험이 누군가의 생활에도 작은 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본다.